변혁의 이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가 만든 변혁이 새로운 당명을 확정했는데 와, 이 사람들 새로운 보수당? 근데 나는 이 이름이 난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유럽식이야. 새로운 보수 4.0 이런 거예요? 아니 그 이현주의 신당이 그렇게 그대로 만들어지면은 그것도 완전 혁명적이고. 미래를 위한 전진 4.0. 예. 지금 이거 줄이면 세보당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보당. 세수당. 발음 조심해야 되겠네. 로보당. 뭐 많이 해봤는데 새로운 보수당이 제일 재미있고 예, 뭔가 좀 참신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얘네들의 기본적인 컨셉은 젊은층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더만요. 근데 청년에만 머무르면 전국 정당화 못 시킬 거고요. 자신들이 왜 그 청바지 입고 나와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그냥 패딩 막 입은 채로 올라와서 젊은이들이랑 무슨 행사하는 거 보니까 시도는 나쁘지 않아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비웃을 게 아니라 키우라고. 왜 자꾸 비웃어? 아니, 뭐 비웃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명은 새로운 보수당인데 3대 원칙이 청년, 중도, 유승민이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을 중심으로 한 보수 재건, 이게 이제 마지막 그 3대 원칙 중에 하나인데, 보수당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중도가 방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이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새짜란 말 되게 좋아해. 새누리당도 그렇고 새짜란 말 되게 좋아해요. 뉴 신한국당. 이것도 약간 새로운 보수당이나 더불어민주당도 약간 베낀 그런 느낌도 있죠. 뭔가 문장형의 옛날에는 민정당, 뭐 민한당, 이런 느낌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글들이 많이 들어가는 더불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분열을 하게 된다면 아주 간단하게 창당할 수 있겠죠. 더 새로운 보수당. 근데요, 여기서 진짜로 이걸 이야기하려고 갖고 온 의제는 아니고 안철수계 의원들이 반말하고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안철수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극중주의.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새로 그 바른미래당을 만들 때 자신들의 당헌 당규 등의 정당의 색깔을 확정을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지금 분당 바로 직전이지만 왜 그랬냐면은 안철수는 새로운 중도를 하고 싶어해. 그리고 유승민은 새로운 보수이고 싶어해. 그러니까 이름에다가 아예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딱 확정을 지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중도 확장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안철수계 입장에서는 당명이 이렇게 딱 멋이 바가지잖아요. 더군다나 안철수계 대부분은 호남권이잖아요. 권은희 같은 종류가 다 그런 종류잖아요. 그러면 보수란 이름으로 자기 저기가 당선될 수 있습니까? 주승용이 바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는 아니고 그렇다고 진보도 아니고 극중주의로서 중도에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보면 되게 열받는 거야. 자기들 타이틀에다가 보수를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근데 요게 굉장히 불씨로 남을 것 같은 게요.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주류인 손학규 대표 등의 당 운영 때문에 너무 일방적이라고 반발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이 지금 또 여기서는 지들끼리 주류가 된 거야, 숫자로. 그러니까 안철수계 몇 사람을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보수란 말을 굳이 그렇게 박을 필요가 있었나? 이거는 자유한국당만 의식한 이건 전략적으로 저는 미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 못 깨. 아무리 황교안, 나경원 등이 잘못했어도 못 깨. 그러면은 중도내에서 국민의당 스탠스로 가야지.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만 의식한 채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 아무 의미 없이 소멸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뭔가 유승민 의원이 뭐 보수의 새로운 아이콘, 마지막 남은 희망처럼 유승민을 중심으로 뭉쳐서 나중에 뭐 자유한국당과 합당을 하든 뭔가 협상할 수 있는 대단한 카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인물이나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말하는 꼴새만 보면 뭐 이렇게 새로운 보수당만 가지고도 선거 치르면 최소 20석 이상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뭔가 뇌피셜이 어디서 근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모든 논리의 규결점은 유승민이야. 도대체 유승민이 뭔데? 대구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대구에 내려가면 대구의 배신자라고 하지 누가 대구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래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바른미래당의 탈당파든 아니면 지금 손학규파든 또 뭡니까 저 대한신당파든 아니면 그대로 있는 뭐 그 정동영과 같이 있는 거기든 그 사람들이 과연 지금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어떤 정당으로서 이제 어떤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을 때 정당 투표율 때문에 어떤 비례대표를 몇 석 얻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지역구에서 지금 당선할 때가 있는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박지원 정도 뭐 목포에서 뭐 한번 붙어볼 만하다는 정도 그 말고는 제가 보기엔 찾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유승민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총선을 준비하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꿈을 꾸게 계속 뒀으면 좋겠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있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있고, 그러니까 요게 정치인들은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모자라요. 진짜로 자신들의 생각에 매몰돼 있으니까 황교안 같은 결정이 나오는 거고 나경원 같은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 방법을 찾다가 궁여지책으로 찾는 방법들이 이게. 그런데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사실상 우리가 의심하기에는 지금 시간표상 굉장히 좀 촉박하긴 합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지금 전광훈, 극우, 우리공화당 뭐 그러면서 뭐 광화문에 모이는 이런 형태로 가면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지금 유승민은 양보 못하는 게 박근혜 탄핵이거든요. 우린 좋은 결정을 했다,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 지점 때문에 합당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이 정도 분위기가 되면 저는 자유한국당에 흡수든 당대 당이든 간에 통합하는 것은 어려워졌다고 봐요. 기한도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느낌은 차라리 자유한국당 지지자들한테 우리가 진짜 건강하고 새로운 보수야 요렇게 어떤 타이틀을 내걸고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게 좀 그렇긴 하지만 대한민국이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실제로 다당제 하기가 굉장히 힘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좋게 표현하면 안철수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물론 나는 그게 이 지역 감정 유발해서 하는 방식 때문에 안철수 어마하게 비판했었지만 제 3당을 의미 있게 그 지금 바른미래당의 워신완도 그 유산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 41명인가 당선시켜가지고 원내 교섭단체가 됐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이 안철수가 지역 감정 일으키고 대선 주자였던 그 느낌 때문에 호남에 계셨던 분들이 사실은 지금에 와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당시에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표 등에 대해서 좀 답답하게 생각했어요.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지 못하고 하는.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좋게 표현하면은 민주당이 혁신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극받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수권하게 만드는 대선까지 이기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라 호남 분들은 한 번도 사실 민주당은 버린 적은 없어요. 이게 뭐 말의 모순 같지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면 지지율 항상 문 대통령 지지율이 나오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효자가 호남이잖아요. 7, 80%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번 총선에서 호남에서 살아 돌아올 국회의원 민주당 제외하고는 많아야 한 두세 명 정도라고 봐요. 근데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라고 보는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4개월 남은 시간 동안 미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미래가 없어서 되는 대로 한번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선거 막판에 가서 막 당 합친다고 하고 뭐 그럴 텐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대 정당들은 어떤 전략을 구사를 하게 되냐면 무시 전략을 구사합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찍으면 민주당 된다. 요런 전략을 구사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다 소멸 깜들입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보수당이라니. 참. 근데 이거 칭찬해 주기로 했지. 굉장히 선전을 할 거라고 봐요. 아니, 무슨 뭐 중간에 무슨 위원장 맡았다는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하는 본세를 보면 지금 제일 지금 그 똥줄 타는 사람은 당사자거든요. 지금 해운대에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하태경 쪽팔린다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길에 널렸는데 자기 앞가림 하기도 힘든 사람이
뭐 새로운 당을 만들어 가지고 뭐 새로운 보수당이 150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거 보면 거의 뭐 정신줄을 놓고 예. 가더라고요. 잠깐만. 시발 많이 받으셔야 아파. 돼요. 잠깐만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많이 칭찬해 아파. 주세요. 바른미래당 힘을 실어주세요. 150석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각자가 힘든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도 지금 힘들고 유승민 의원도 힘들잖아요. 일단 병원 가서 건강검진부터 받고 이제 몸부터 챙긴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프레임을 바꾸자고. 자유한국당 찍으면 민주당 된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을 찍어라고 우리가 계속 선동을 해야 돼. 이게 기존의 보수라든지 민주진보 세력의 그 식상이하는 그런 시민들이 꽤 많거든요. 국민들. 그런 국민들이 이런 그 새로운 보수당 같은 이런 새로운 신진 세력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150석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 이준석 최고 그럼요. 하버드 나왔잖아요.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먹혀요. 그렇죠. 아니 제가 들어본 바로는 그 자유한국당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자유한국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은 저기 뭡니까 공화당 쪽하고 합당을 할 거냐 아니면은 저 미래당 그러니까 유승민이 쪽하고 합당을 할 거냐 하고 당원들 투표를 하면은 같이 나온대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면은 유승민이 쪽하고 합당하는 게 맞다고 나오는데 당원들을 하면은 우리 공화당하고 합당하자는 쪽도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못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유승민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사실은 그 원내대표 할 때 국회에서 역사에 남을 명연설을 해버렸거든요. 박근혜 심기를 엄청 건드리는 방식으로. 저게 지금 대한민국의 수구 정당 맞아 할 정도 그때 뜨기 시작했다가 박수로 쫓겨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공천 받기 전에 막 탈당하느냐 마느냐 한 시간 전까지 고민하다가 탈당하고 나서 접수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유승민의 소멸 과정이라고 봅니다. 진정한 보수는요. 대안이 되려면 남북 관계에서부터 실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 착각하고 있는데 진짜 보수는 남북 평화 통일을 바라는 거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보수는. 그러니까 보수 진보의 개념이 아주 애매모호한데 이 대한민국에서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복지가 진보 아젠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 워렌 버핏 같은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나한테 돈 벌어주는 사람들을 내가 잘 대해줘야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복지를 늘리는 거죠. 남북 평화나 이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잘못된 어떤 선택들이 정말 수구 꼴통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북한 비핵화 등에 있어서도 상당히 배타적인 것들 유승민을 새로운 보수의 느낌이 안 들게 만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경제 전문가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되게 허당인 그런 케이스에 좀 가깝다고 보고 어찌됐건 두 정당이 박터지게 싸워주길 바래요. 그게 결국은 우리한테 온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천 못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지역에서 지역위원장 타이틀 달려고 당선 안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3당 4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마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고품격 이간질 방송을 외치는 이유가 대구 경북 같은 데서 젊은 도시 있죠. 구미 같은데 이번에 민주당 그 지방 시장 당선됐던 그 지역처럼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자유한국당이 난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당이 굉장히 유리해요. 바른미래당에 지금 새로운 보수당이 떴습니다. 이분들 지켜주시고요.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당 찍기 싫으면 이분들 찍으세요. 그럼요. 민주당 꼭 안 찍어도 됩니다. 그분들 찍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도 있어요. 근데 이걸 싹 한꺼번에 싹 모아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고 대장이거든요. 황교안 안 되잖아요. 나를 밟고 가라 이러고 있잖아요. 조원진 강력 추천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김민석 위원장 결혼식장으로 재빠르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